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월 17일 1학년 1반과 2반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오늘 수업은 그 4단원의 중단원 평가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4-1이랑 4-2, 그거를 풀어드릴 겁니다. 아마 시험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면 들으면 좋고, 하여튼 오늘 수업은 들으셔야 되고, 시험 전에 한 번 더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번부터. 여기는 교과서 272쪽입니다. 교과서 272쪽. 교과서 272쪽. 자, 1번부터 볼까요? 생태계의 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생산자는 식물을 의미하죠. 식물을 찾아볼까요? 자, 기억번 벼 맞습니다. 뚜루루루. 자, 치읓번 식물 플랑크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소비자 갑니다. 소비자는 동물을 찾으면 됩니다. 동물. 토끼, 여우, 사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분해자는 여기서는 균류와 세균을 포함하는데 세균과 곰팡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비생물적 요인은 무생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빛, 온도, 토양 여기 빛, 온도, 토양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사례를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랍니다. 잘 적으겠나 볼까요? 자, 기억번. 해조류의 분포가 바다의 깊이에 따라 다른 것은 온도에 적응한 결과이다. 그렇지 않아요. 빛의 색깔에 따라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빛의 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마뱀의 몸 표면에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은 몸속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툰드라에 서식하는 털송이 풀은 빛이 적은 환경 아니야. 털송이 풀은 추워서 털이 달려 있어요. 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 답은 그래서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해양 생태계의 먹이금을 나타낸 것이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영양 단계로 이루어진 먹이사슬을 찾아 생태 피라미드로 나타내시오.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걸 거쳐 가시면 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크릴, 새우죠. 오징어, 청어, 오징어, 펭귄, 바다표범, 고래 이렇게 요 라인으로 된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요거를 삼각형으로 생태 피라미드로 그리셔야 됩니다. 삼각형으로. 맨 밑에 여기부터 식물 플랑크톤부터 쭉 그리시면 되겠죠. 네, 그리시면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그림은 안정된 생태계에서 2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 때 생태 피라미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것은 서식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관여하든지 사냥 이런 거죠. 예. 이래는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자, 2차 소비자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합니다. 자, 그럼 얘가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생산자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다시 2차 소비자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그럼 1차 소비자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2차 소비자 감소해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귀찮아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얘가 안정된 생태계라면 2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논리적으로 쭉 찾아가시면 되고요. 안정된 생태계, 그죠? 예. 자, 5번 갑니다. 자, 생태계와 인류의 관계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자, 생태계와 인류의 관계, 밀접한 관계죠. 인간도 물론 생태계의 일부고. 자,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용어들을 다 사용해서 선생님이 말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쓴 표현은 생물 아이고야 생물 아이고야 이랬어.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면 생태계가 안정되어 생태계가 보존되고 인류의 생존 환경이 풍요로워진다. 이거 선생님이 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조건, 자 생물 다양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생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돼요. 뭐 다르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 생태계가 보존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 맞춰서 써야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흔한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래프를 읽고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능력은 과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료를 봤더니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150년 평균이죠. 150년 평균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0년 평균, 50년 평균, 25년 평균 이렇게 기울기가 더 급해지죠. 그 얘기 뭐냐면 최근으로 올수록 연도별 온도 변화가 많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게 온도가 급하게 변하고 있다. 온도가 팍팍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번 최근 들어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최근 들어서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하다를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온 변화는 인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여기 중요한 용어 산업혁명 이후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온 변화는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뭐 안정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273쪽으로 갑니다. 자, 엘니뇨, 요거 좀 헷갈리죠? 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의 대기와 해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엘니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태평양, 태평양 적도 부근, 저위도 지역에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평소보다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쪽에 비가 오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동태평양의 해수의 온도가 동태평양이라 하면 저기 페루 뭐 그쪽이죠. 예.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 이게 엘니뇨입니다. 그 원인은 좀 복잡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단어들을 이용하여 엘니뇨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제 해봅니다. 자, 용어들은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조건을. 대기 대순환의 변화, 그렇죠? 변화로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면 무역풍은 적도 지역에 부는 무역 바람이죠. 예. 평소보다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니뇨의 현상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엘니뇨고 그 아이가 왜 생기냐?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질 못해서 표층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 전에는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니까 차가웠는데 뭐 높아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자, 사막화. 기존 사막이 확장됩니다. 여러 가지 벌목, 뭐 기후 변화 등등.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옳은 걸 고르랍니다. 사막화 지역이 확장되면 황사가 심해진다.
황사가 심해집니다. 자, 우리나라도 황사가 심해지죠. 저 중국 내몽고 쪽에 고비 사막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 심으러도 갑니다. 갔었습니다. 요즘 잘 안 가는데 나무 심으러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민간 기관 뭐 NGO들이 가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사막화는 가속된다. 오존층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막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오존층은 자외선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좀 다릅니다. 과잉 방목과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사막화 지역이 확정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막화는 대기 대순환의 상승 기류가 발달한 지역에서 잘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 기류가 발달한 지역에는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달한 지역에는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구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리얼은 틀린 말입니다. 하강 기류 보통 위도 한 30도 부근에서 대부분의 사막들이 형성이 됩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넘어가서 9번 갑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빛, 열, 전기, 가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광합성이 있네. 여기는 뭘까요? 아마 여기 식물이 있을 것 같아요. 식물에 뭐야? 여기 에너지를 쓰면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오예, 화학 에너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나에 들어갈 에너지 전환의 예, 나, 열에너지가 전기에너지, 딱 떠오르는 게 뭐 화력발전이나 지열발전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뭐 아마 이거 말고 딴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교과서에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화력발전과 뭐 형광등은 전기에너지가 비대에너지겠죠. 형광등 말고도 뭐 발광 다이오드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요건 연소,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 연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0번 갑니다. 네, 계산 문제. 자, 고열원에서 열기관에 열에너지 공급해 주었더니 Q1이죠. Q1. 네, 외부에 50kJ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200J이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궁금한 거는 자, Q1은 얼마게 하고 물어보면 200 더하기 50이겠죠. Q1은 250일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라 하면 먼저 Q1을 구해야 됩니다. Q1이 이렇게 250 킬로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효율을 구하라. 그럼 Q1분의 W죠. 그럼 250분의 50. 25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 2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효율이라는 공식이 하나 들어가고 Q1은 W 플러스 Q2라는 공식, 두 개의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미지수를 두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310쪽으로 갑니다. 310쪽 4-2단원 교과서 310쪽으로 갑니다. 개념 확인하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송전, 배전, 변압기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림과 같이 코일에 막대자석 N극을 넣는 순간 N극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답니다. 자, N극이 다가오면 이 코일의 위쪽에 다가오지 못하게 N극이 만들어져요. 그럼 엄지손가락을 코일의 위쪽으로 하면 4개의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류의 방향을 그대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림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그럼 얘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N극을 멀리 하면 되겠죠. 멀리 하면 되겠죠. 아니면 S극을 가까이 하든지. 그죠? N극을 멀리 하든지 S극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N극을 멀리 하면 얘 가지 말라고 여기 S극이 생기겠죠. N극은 아래쪽으로 생기겠죠.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N극이 다가올 때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S극을 가까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발전기는
자석 속에서 코일이 회전합니다. 그죠? 자석 속에서 코일이 회전합니다. 그렇게만 전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유도기 전력, 전압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번 볼까요? 발전기의 회전자가 코일 속에서 회전하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 회전자가 이제 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그림 좀 참고하시고요. 유도 기전력, 전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맞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 기억력 이건 모두 맞습니다. 뭐 이 발전기에 대한 그림은 한번 교과서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4번 갑니다. 자, 송전 이야기 나왔습니다. 송전 높은 전압으로 보내야 하죠. 그죠? 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높은 전압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맞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발전소의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는 까닭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까닭을 뭐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대로 씁니다. 같은 전력일 때 전기 에너지를 같은 양을 보낼 때 전압을 높이면 높은 전압으로 하면 전류는 작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I제곱 R 손실은 I제곱 R, 전류 제곱 저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작아지니까 손실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내용이죠. 좀 논리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식을 이용해서 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갑니다. 그림은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 보시면, 자, 뭐, 좀 헷갈리게 돼 있지만, 이제, 뭐, 보통 이제 결론적으로 딱 반응에 참여한 것만 따지면, 4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수소, 이 마지막에는 헬륨 하나와 또 수소 2개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4개가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메커니즘, 이 절차는, 프로세스는 좀 다르다라고 프로세스는 다르다 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고르랍니다. 발생한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자,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맞습니다. 수소핵 융합,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 결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고 맞는 이야기죠. 발생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 후에 에너지 전환과 순환을 일으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형태가 바뀝니다. 우린 그것을 에너지 전환이라 부르고 전체 총량,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만큼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교과서 몇 쪽이야? 311쪽. 자, 표는 입자의 질량을 원자 질량 단위 U로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 리튬, 헬륨의 이제 질량이 상대 질량 나와 있네요. 양성자 한 개가 리튬 원자핵과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 리튬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얘한테 양성자가 왔어요. 뭐 쉽지 않겠는데 어찌됐거나 됐다 치고 얘가 와서 헬륨이 됐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 위에 요거랑 비슷하죠. 여기 리튬이 수소가 와서 이제 헬륨 뭐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때 질량 결손이 얼마인지 구하랍니다. 그럼 뭐 간단합니다. 양성자 한 개와 리튬 원자핵이 충돌했으니까 양성자 한 개와 리튬 원자핵의 질량을 더합니다. 거기서 헬륨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아니, 헬륨 2개가 만들어졌으니까 헬륨 2개,
헬륨 2개의 질량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1.0076, 리튬 원자핵은 7.0166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두 개를 더한 값에서 뭘 뺀다? 4.0026 곱하기 2, 그러니까 8.004를 빼면 되겠죠. 그 값은 0.0196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0196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림은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뭐 감속제, 제어봉 각각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뭐 등등. 자,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의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죠. 네. 선생님 옆에 써놨어요. 비교적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우라늄 235와 느린 중성자가 충돌하면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라늄보다 작은 원자핵과 중성자 두세 개가 방출됩니다.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때 튀어나온 중성자, 이때 방출된 중성자가 얘가 또 다른 우라늄 235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헷갈리나요? 예. 잘 읽어보세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알 거야. 그 다음에 감속제와 제어봉의 역할.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제어봉은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연쇄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 좀 천천히 일어나게 해주려고 제어봉을 설치를 합니다. 제어봉이 없으면 원자 폭탄이죠. 와봐, 그죠? 네,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꼭 기억해.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번 차원 고갈이 염려가 없거나 적다. 맞습니다. 별로 없어요. 신에너지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차원 고갈 염려가 없고 신에너지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없거나 적다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에너지는 조금 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거의 배출하지 않고요. 예. 자, 디귿번 초기 투자 비용 저게 아니야. 초기 투자 비용 많이 들어.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생각해봐. 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태양광, 핵발전, 조력. 이상하다. 핵발전이 여기 왜 있지? 예, 요거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 틀렸고 답은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수소연료전지는 교과서에도 꽤 자세하게 나와 있고 백탄을 이용한 실험도 교과서에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극에 수소를 넣고요. 양극에 산소를 넣어서 전자들은 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전자를 뺏긴 수소, 즉 수소 이온, 산화된 수소 이온들이 수소가 산화돼서 산화이온이 얘들이 이동을 해서 산소와 만나서 얼레리 물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지금 다 얘기하진 않고 교과서와 부교재를 뭐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걸 고르랍니다. 최종 생성된 물질은 물이다. 예, 맞습니다. 여기 물 나가고 있죠? 물. 예.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맞습니다. 얘는 수소, 산소, 전기 딱 한 단계로 됩니다. 근데 이제 화력 발전의 경우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각 단계별로 에너지 손실이 무조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계가 단순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디귿번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아니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틀렸습니다. 디귿번
화석 연료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화석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 수소 자동차를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부릅니다. 산소를 들이마셔서 물을 내뱉으니까 먼지들을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물론 수소를 만들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별도의 이야기죠. 어쨌거나 우리는 화석 연료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평가가 끝났어요. 시험 전 해야 할 수업은 공식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일반이 내일 수업 있죠? 일반은 내일 앞에 중단원 평가 앞에 그 용어 정리하는 데 있어요. 그거 그냥 해줄게요. 그래서 2반 친구들도 듣고 싶으면 듣고 근데 간단한 거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내일 일반은 개념 정리하기 4-2단원 개념 정리하기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할 거니까 수업 잘 들어주세요. 간단하게.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겨내고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는 잘 진화된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은 이만. 안녕 친구들.